한 가지 테마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선, 이혁진, 김종민의 이종 격투기입니다. 오늘은 페인트 빅매치 종합도료 대 특수도료입니다. 종민 연구원님, 네, 올해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지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업종이나 테마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핫한 것들이 좀 많았는데 저평가된 지주사들이 요즘 들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가치주 그리고 지주사 이런 업종과 테마들이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주사, 주요 지주사들이 연초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들이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배경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이 좀 진행되면서 금리가 올라왔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돋보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배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1년을 기점으로 기록적인 IPO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개별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각 기업들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ESG 열풍이 불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갖고 있는 보유 지분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기업은 실적이 앞으로 돌아선과 동시에 가치주 영역에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메인 테마인 ESG, IPO 모멘텀과 같이 지분 가치가 재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증시의 메인 테마, 가치주 랠리 또는 ESG 어떤 것에서도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바로 KCC입니다. KCC의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존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료, 그리고 건자재, 여기에 실리콘 사업이 2020년도부터 추가되어 결국은 건자재와 도료, 그리고 실리콘으로 구성된 핵심 사업을 이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지금의 형태는 기존까지 있었던 B2C 인테리어와 그리고 유리 부분이 KCC 글라스로 분할되어서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보다 기존의 핵심 사업인 건자재와 도료, 실리콘의 각각 사업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먼저는 건자재와 도료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건자재의 경우에는 동사는 업종 내에서 60% 정도의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료에서도 3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내 경쟁 강도보다는 전방 사업의 업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시선으로 바로 오른쪽의 장표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의 실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전방 산업, 바로 건설, 조선, 자동차일 것 같은데요. 이 전방 산업 세 가지가 모두 돌아서는 그림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방 산업에 재료를 납품하는 동사의 이익 성장성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도료 업계는 제품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동사의 경우에는 Q는 물론 P, 가격까지 좋아지는 국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현재 PBR 밸류에이션 0.5배 수준, PE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10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선 상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업황의 반전입니다. 동사의 주요 매출처인 핵심 전방 산업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모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제 건설 수주가 반전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 판매량의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의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본격적인 업황 회복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후방에 있는 동사의 영업이익 역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판매하고 있는 주요 도료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5월을 기점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 가격 인상을 단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글로벌 페인트 기업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PPG라고 하는 기업도 1년 수익률이 100% 이상 주가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목해 볼 이슈로는 동사는 역시나 실리콘일 것 같습니다. 실리콘의 해당 부분 통합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동사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 역시 주가의 하방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주가에 있어서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실리콘일 것 같은데요. 동사의 실리콘 사업은 2018년 30억 달러 규모의 딜로 체결한 모멘티브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티브를 포함된 KCC의 실리콘 부분에 이제 정리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MOM홀딩스 60% 지분을 확보한 MOM홀딩스를 통해서 모멘티브 그리고 기존에 KCC에 있었던 실리콘 부분의 통합법인으로서 이제는 실리콘 부분이 본격적으로 통합되어 경영이 시작됐다는 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실리콘 부분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순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적자 사업이었습니다. 역시나 동사 전체 영업이익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주가에도 상당한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요. 바로 이 실리콘 부분이 최근 돌아설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피어 그룹을 살펴보면요. 노르웨이의 엘켐이라고 하는 퓨어한 실리콘 기업입니다. 최근에 1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역시 이 기업 역시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지분율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제 60%로 추가 확보를 하면서 실리콘 부분의 레버리지를 높인 KCC 입장에서도 과거 피어 그룹과의 괴리가 이제 축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가 보유한 지분 가치 역시 지난해 대비 상당히 증가한 상황인데요. 과거의 평균 비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2조 원대였다면 현재 3조 원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동사의 시가총액이 3조 원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주가를 하방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슈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CC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가장 먼저 기존의 핵심 사업인 도료 부문 그리고 건자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매출처인 전방 산업들의 업황이 돌아서면서 이익 개선세가 완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실리콘 부분의 경우에도 지분율을 더 높인 상황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동사의 지분 가치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최근에 가치주 랠리에 동참하지 못한 투자자라면 또한 경기 민감주 랠리에도 동참하지 못한 투자자라면 KCC를 반드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연구원님께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테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네. 그럼 연초부터 가장 강했던 테마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바로 화학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가격이 초강세를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일단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이 좀 증가하면서 그 원재료로 쓰이는 화학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화학 제품의 가격 추이는 일단 BPA랑 이제 ECH라는 화학 제품인데요. 사실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 제품이라는 게 용어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이 화학 제품이 어디에 쓰이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 BPA랑 ECH는 에폭시라는
화학 수지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 에폭시는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도료의 원료로 쓰이는데요. 이렇게 BPA와 ECH가 급등을 했다라는 이유는 에폭시의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국내 1위 에폭시 업체입니다. 국도화학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국도화학은 국내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는 이제 에폭시 제조 업체인데요. 에폭시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폭시는 물과 날씨 변화에 잘 견디는 수지로 이제 빨리 굳으며 접착력이 강해서 이제 전자재료나 산업용 도료, 토목 건축용 소비재, 수송기기 등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도료에 쓰이는 소재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 흐름에 따라서 에폭시 수요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실 작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국제 이제 조선 시장이 다운 사이클을 타면서 에폭시 수요가 감소를 했고 건설 시장 또한 다운 사이클을 타면서 에폭시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서부터 이제 좀 업황의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에폭시 수요가 이제 전방 산업이 많이 경기가 회복이 됨에 따라서 에폭시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차트는 아시아 에폭시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3월 말 기준으로 4,575톤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전방 경기가 수요를 회복했다는 반증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화학의 실적 또한 놀라운 수치를 보였는데요. 4월 23일 국도화학이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좀 놀라운 수치를 보일 수 있습니다. 26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 이제 2020년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4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만 대략 50% 이상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1분기 영업이익은 이렇게 잘 나왔고 앞으로 에폭시 가격 그리고 국도화학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제 대답은 에폭시 가격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한 공급은 제한적이어서 제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3월 말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2.3조 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표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안을 좀 세부적으로 나눈 차트입니다. 여기서 페인트, 그 다음에 에폭시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인프라 투자안의 대부분 건설이나 교량 아니면 철도 등에 사용되는 에폭시이기 때문에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도 좀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부양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SOC 투자를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 투자할 이제 SOC 규모만 6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또한 건설이 호황을 겪으면서 에폭시 수요는 미국, 중국, 한국 모두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이제 혁신 연구원께서 얘기한 대로 이제 조선 시장도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에폭시는 이제 조선 시장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조선 시장에 얼마나 회복세를 보이냐도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위 차트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올해 1분기에 1,000만 톤 이상을 이제 발주를 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32%를 보이면서 완연한 성장세를 넘어 이제 호황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는 이렇게 견조한데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먼저 국도화학의 중국 쿤샨 공장이 이제 작년 10월에 화재 사고로 중단된 경우가 있고요. 미국 경쟁사 그리고 중동, 중국 경쟁사 모두 공장 가동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파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중동 같은 경우엔 원료인 BPA를 수집할 수가 없어서 공장이 가동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경쟁사의 경우에는 4월 중순서부터 5월 초까지 이제 정기 보수 점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료인 BPA를 국내사에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된다면 그 수혜를 온전히 누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폭시 시장의 수요는 굉장히 견조한 상태이고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업황 속에 성장할 국도화학을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페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종합도료에 주목해 보신다면 KCC를, 특수도료에 주목해 보신다면 국도화학을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핫한 테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좀 격투기였습니다.